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조작 사건에 사법부마저 정치화되며 마치 장단이라도 맞춘 것처럼 개 어이없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인데요. 이런 걸 환상의 콜라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정치질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방북 비용으로 대북 송금은 했다고 보여진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판사라는 작자가 내린 판결인데요. 결국 다시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로 돌아온 겁니다. 누가 봐도 판사의 교묘한 정치질인 거죠. 앞으로 퇴임 후 국힘당에서 보수의 새로운 기수로 국회의원으로 열일하게 되실 신진우 판사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신진우, 신진우, 신진우. 이 이름 세 글자를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진정한 정치판사, 출세가도에 출사표를 던진 걸 환영합니다. 모 국정원 따위의 자료와 증거, 증인들보다 정치검찰이 내놓은 조작된 사건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신진우 판사만 유일하게 정치검찰을 철석같이 믿어준 겁니다. 지금 쏟아지는 사건 조작의 정황과 증거가 넘쳐나도 말이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무고한 사람 하나 10년 감옥에 보내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본인은 책임지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테니 말이죠. 좀 버티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4년 후 국힘당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십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되었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대북 송금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취사 선택했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했는데요. 공인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증거보다 전직 조폭 출신 사업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본 금액을 빼고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는데요.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 3억 3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의 가족이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들어 뇌물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아울러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쌍방울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게 시키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재판장인 신진우 판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과 사기업 사이 유착관계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반성 없이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신진우 판사는 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요? 매일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은 북한과 공조해버린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한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검찰도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 전체를 유죄로 보지 않은 점, 또 구형 대비 형량이 낮은 점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판결일까요? 전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회유와 압박이 폭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신진우 판사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의 실무 책임 검사로 활약했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해외 연수라는 미명 아래 도피성 해외 포상을 받은 겁니다.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라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되어야 맞을 텐데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해외로 톡겼을까요?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검찰들의 최후의 날이 말이죠. 6,929만 원 대 105만 원. 김정숙 여사 기내식 산출 내역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 결국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됐고 사건 배당까지 됐으니 검찰에 수사 촉구를 하면 그만일 것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부터가 코미디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적을 옮겨가며 공격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인도의 초대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8년 10월 26일 인도 모디 총리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초청장, 서한과 원문, 한국어 번역본을 각각 공개했으니 정독해 보기를 권합니다. 임이자 의원은 국민 혈세로 옷을 사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 주장했습니다. 단어 사용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선 해외여행, 명품 쇼핑,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부터 떠올릴 테니까요.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숍에 들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교 행보, 문화 탐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언석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예산이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에 침을 뱉으면 제 얼굴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지난 2년간 해외 순방 비용부터 뒤져보세요. 편성된 예산 다 쓰고도 모자라 예비비 532억 원을 더 당겨 썼으니까요. 벌써 규모부터 다릅니다. 김석기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블라우스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네요. 인도 국민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선물 받은 사리 중 하나를 블라우스에 달아 입은 것이 국가기록물 무단 방출이자 훼손이랍니다. 참 창의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국가기록물 디올백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보시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존재 이유로 내세웠던 검찰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죠. 인도 순방 때 7천만 원 가까운 액수라고 주장했던 기내식 비용이 실제로는 105만 원이라는 얘기는 다들 들으셨죠?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발의했으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도 모두 공개하시죠. 조국혁신당은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의 중추국가인 인도와의 외교 관계를 정녕 포기하려는 겁니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초대했는데 그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니 모디 총리가 곤혹스럽지 않을까요? 저 나라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고 정식 요청했는데 대한민국의 여당이 자신의 초청을 김 여사의 셀프 관광으로 둔갑시켜버렸으니까요. 혁신당이 대신 사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